자, 오늘은 2022년에 마지막 FOMC 회의가 있었던 날입니다. FOMC 회의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어쨌든 이 표정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표현한 걸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죠. FOMC 이야기를 하기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발표한 서베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몇 가지만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발표 때까지만 해도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기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것인데요. 중국 경제에 대한 시장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이 정말 말 그대로 급등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면은 중국의 방역 정책을 완화하긴 했지만 과연 경제가 좋아질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그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최근 수년간 이어온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지출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 구매는 증가했고 유동인구는 줄어서 쇼핑몰 영업시간은 오히려 단축시켰고 배달도 안 되고 있다. 방역정책이 완화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공장소에 모이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IMF 총재는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방역정책 완화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늘어났고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일부 기대와는 좀 다른 의견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뒤에 FOMC 회의 결과도 말씀드리겠지만 계속해서 높아질 인플레이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남색이라면 하늘색선은 금리를 인하할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서 이제는 인하할 것 같다라는 사람이 인상할 것 같다는 사람보다 많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뽑은 것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유지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진 않겠지만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많은 분들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현금 비중인데요. 현금 비중은 소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생각이 조금 말랑말랑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미국의 섀도우 뱅킹이 뽑혔습니다. 그림자 금융 이렇게 되겠는데요. 11월에 비해서 12월에 그 비중이 훨씬 더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이 디폴트가 증가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2년 동안 대출 디폴트 증가할 것이고 빠른 속도의 연준의 긴축 영향 때문에 디폴트 비율이 아마 2배 이상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의 전망에 의하면 1.6%가 내년엔 5.6%가 될 것 같고 2024년 내후년에는 11.3%까지 올라갈 것 같다. 특히 UBS에서도 레버리지론 이게 긴 연준의 긴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신용등급이 B나 CCC 등급의 레버리지론 시장이 전체 시장의 75%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디폴트가 날 가능성 그리고 섀도우 뱅킹 우려 이런 것들은 내년에 좀 잘 봐야 되는 리스크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레버리지론의 발행량은 작년에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던 미국 달러의 강세 베팅이 정말 많았었는데 이것이 크게 줄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달러 강세에 대한 베팅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의외의 결과는 중국 주식에 대한 숏은 또 늘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중국 주식에 대해 좋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숏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로 코로나 좋긴 한데 글쎄 나는 오히려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코로나 더 많이 확산되면서 경기가 더 망가질 것 같은데 방역 정책을 완화하더라도 경제가 좋아질 것 같진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라는 거죠. FOMC 회의 리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끝났는데요. 일단 점도표부터 한번 볼까요? 점도표를 보면은 9월달 점도표에 비해서 2023년에 전망이 여기 있었는데
요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점도표가 2023년의 점도표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5% 이상 올려야 된다는 사람이 2명 빼고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대한 전망치가 오히려 올라갔고, 우리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내년은 금리 인하해주는 거 아니야 라는 전망인데, 그런 전망을 굉장히 무색하게 하는 점도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봤던 중요한 포인트는 2024년이죠. 그러니까 내년은 2024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2024년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벌어져 있죠.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 이거 지금 전망치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때에 비해서 9월 달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도 금리 3%까지 다시 낮춰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5.5%로 2024년까지 유지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점도표로 보여주는 FOMC 회의의 결과는 상당히 매파적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도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2023년에 대한 전망치가 이 점선에서 이쪽으로 올렸다. 그러니까 2명을 제외한 연준 의원들이 5%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레인지가 2024년에 대한 레인지가 이 정도 범위에서 이렇게 늘어났다.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 간에도 엄청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물가 전망치는 기존에 비해서 오히려 2022년은 올라갔고요. 9월 달에 비해서. 물론 지금 최근에 나온 물가 지표는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전망치는 올라갔고, 심지어 2023년에 대한 전망치도 9월 달에 비해서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특이했던 것은 2025년에 대한 전망치가 나왔는데, 이것은 누구죠? 3%까지 안 내려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실업률 전망치를 보면은 실업률 전망치는 9월에 비해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전망치는 아직도 너무 힘들다. 자, 이 그림은 어떤 의미냐면요. 너 이거 전망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불확실한 것 같아? 너의 전망이? 이런 질문인데요. GDP, 실업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모두 다 어렵다라고 얘기한 지가 벌써 2년째예요. 이분들도 진짜 어려워하는 거예요. 경제 전망, 진짜 어려워. 맨날 틀려고 나 힘들어. 라는 이야기를 하신 지가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 그나마 이거 보이시나요? 살짝 내려온 거. GDP와 실업률에 대한 전망치 어려운 정도는 조금 내려갔는데, 자, 이 보시는 것처럼 물가 지표에 대한 전망은 진짜 지금도 너무 어렵다. 진짜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최악은 지나갔다라는 것이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인플레이션 전망이 틀린다면 더 높아서 틀릴 것 같아, 낮아서 틀릴 것 같아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한 명이지만, 아니야, 낮아서 틀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명, 아주 미미하지만요, 좀 늘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가 조금 자신감이 생긴다. 자신감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파월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시간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인플레이션 잡는 것도 중요한데, 야, 금융시장도 봐줘라. 지금 금융시장 난리 났는데 힘들어가지고 좀 어떻게 좀 안 되겠니? 이런 질문을 하니까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직 충분하게 긴축적으로 가진 않았기 때문에 금리를 우리가 지금 계속 높이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이것 좀 봐야 되는데, 내가 아까 효석이가 얘기하던데 피크 레이트를 19명이 5% 이상으로 잡았다는 거, 이거 잘 봐라.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봐라. 그리고 뉴욕타임즈의 기자는 금리 인상 속도 어떻게 할 거야? 내년에 25야 50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찐득찐득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금리 인상 속도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얼마나 올릴지, 그리고 얼마나 길게 갈지가 중요해.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 물가지표의 상당 부분이 노동시장의 영향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불균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파월이 얘기했던 부분의 상당 부분은 이 노동시장에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물가 거의 잡았는데, 야, 노동시장이 지금 아직은 좀 아니야. 노동시장이 좀 진정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경기 침체 될 것 같은데 경기 침체 용인하는 거냐? 근데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장기 성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플러스 성장 아니냐, 지금 경기 침체 아니야. 그리고 현장의 보고서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회사들이 레이오프 하고 있지 않아. 실업률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경기 침체야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고민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데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너무 올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먼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명한 닉 티밀하우스 기자님은 최종금리 어떻게 될 건지, 속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질문을 했고, 야 지난주에 CPI 보고서 봤는데 생각 안 바뀌었어? 이렇게 질문하면서 유도 신문을 한 거죠. 지난주에 CPI 잘 나왔잖아. 어떻게 좀 생각 안 바뀌었어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파월이 좀 단호하게 봤는데 안 바뀌었어 라고 하니까 티밀하우스 기자가 씩 웃으시더라고요. 중국의 리오픈 효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 중국이 리오픈을 하면은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파월은 지켜봐야 된다. 아직 모른다. 그런데 중국이 리오픈 하기 쉽지 않을 거다. 쉽게 이게 되진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자, 중국이 물건을 더 많이 만들게 되면 내구재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겠지만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블룸버그 기자분이었던 것 같고요. 이때 당시만 해도 나스닥이 1% 정도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었었는데 이분이 질문한 이후로 시장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하드랜딩 할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라는 식으로 해서 약간 좀 도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 물가 월별 상승률은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안정되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CPI 예상했던 수준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상했던 수준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일종의 자신감을 표현한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파월 의장이 고용시장 얘기하고 인플레이션 아직도 높고 금리도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을 과거에 비해서 표현했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점도표를 보고 놀랬던 시장이 진정되는 데는 이 질문이 아주 주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하드랜딩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소프트 랜딩 충분히 가능하다.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되면 시장의 반응을 보면요, 점도표가 발표된 이후로 급락했다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 빠져가지고 어떻게 끝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지금 촬영하는 시간 5시 반 기준으로는 이런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흐름도 중요할 텐데요. 점도표 발표된 이후로 크게 달러 강세를 보였던 달러가 약세 전환했다가 지금 이제 아직 공방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엔화가 특이한데요. 엔화가 약세로 갔다가 또 엔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화와 관련돼서는 어제 BOJ의 부총재 후보인 BOJ도 이제 내일 있기 때문에 정책 성명서를 수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해서 저도 깜짝 놀라서 봤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BNP 파리바의 일본 수석 크레딧 전략가인 나카조라라는 분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내년 3월 달에 BOJ 부총리가 있는데 정책 성명서 수정해야 된다. 금리를 맨날 이거 0.25%로 유지하겠다고 얘기하는 거 이거 빼버려야 된다.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BOJ에서도 이게 논란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를 만약에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면은 아마 엔화는 강세 전환될 가능성이 높겠죠. 유가는 오히려 더 3% 올랐습니다. 금리는 10년물 금리는 3.5%까지 EBP 처음에 올랐다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촬영을 하는 동안에 주가는 또 다시 조정을 받아서 다시 또 내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어제 파월의 모습은 야, 나 물가 잡을 수 있어. 좀 지켜봐줘.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연준의 점도표는 굉장히 매파적이었지만 파월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아주 미묘하지만 자신감이 묻어났다 라고 정리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